술처먹고 의도적으로 제보한 이준석. 이 큰 그림은 성상남 무고죄 하나 딱 털고 나니까 본인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명태균을 치기 위한 작업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타쌍피로 그렇게 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왁구를 잡았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장 거북스러운 이름 이준석과 이재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준석이 파면 팔수록 거짓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뭐 알던 그들의 뭐 지지층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혁 그리고 뭐 젊은이의 새정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태하고 개 역겨운 정치를 해왔구나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정치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요, 성상납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자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이 명태균과 김종인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 잊을 수 없는 게 성상납 무고에 대한 거죠. 성상납이 있었으나 그것을 없었다, 나를 명예훼손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이 이거는 성상납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고죄가 맞다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불기소가 나면서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의 학력 사기죠.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아직 시작 정도다라고 봐야 되겠고 끝까지 갈 겁니다.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뭐 연예계도 아니고 정치판에서 그래 뭐 조금 봐준다 셈치고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더티하게 간다라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가지는 이 하버드 학력 사기 10억 걸었는데도 아직까지 말 없죠? 그 다음에 뭐 토론으로 하버드 학력을 검증하자라는데 토론 필요도 없습니다. 9달러 들고 미국 갔을 때 9달러 들고 거기서 학력 페이퍼 뽑으면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한 11달러 정도 우편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편으로 받아서 아니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그냥 그쪽으로 바로 받아서 변호사 입회하에 뚜껑 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뭔 토론을 하자 10억을 내게 하자 이거는 스스로 학력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준석의 학력은요 그동안에 그 공보물에 3번 그리고 최근 개혁신당으로 그 화성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프로필이요 하버드 학력이 복수 전공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경제학을 앞당겨서 경제학 /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졸업이다 라고 나왔죠. 사실상 뭐 학사 졸업까지도 의심이 되는 부분 여러분들께 꽤나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자,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경제학, 하버드 경제학과는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버드 경제학과에 나오신 분들이 꽤나 많아서 400년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하버드에서는요, 특히 경제학은 원탑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복수 전공, 복합 전공,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공부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고 내 공부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다른 공부와 병행해? 그 공부해! 이런 식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이 하버드 경제학과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놈이 누구냐면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또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프로필을 다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이버 프로필에 컴퓨터 사이언스 / 이코노믹 괄호 열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컴퓨터 과학이다라는 그 부분도 1, 2, 3, 4학년 통틀어서 7과목 정도 했죠. 근데 그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전공 과목으로 허용되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해서 통과가 돼서 3, 4학년 때
담당 교수가 붙고 매해마다 업투데이트 해가지고 졸업 때까지 가야 되는 그 플랜조차 할 수 없는 희한한 수업만 들었다라는 것. 이준석의 성적표 중에 최고로 열정적으로 했던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총통 들어서 32과목 중에 16과목을 할애해가지고 교양으로 수업을 듣고요. 그 교양 중에 8과목을 중국어를 듣습니다. 거기에 또 8과목 중에 또 하나 뭐 공자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판화도 있고 그리스 문학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 그것도 나라 돈을 가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건데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야권 진영에서 이재명의 부도덕성과 그다음에 뻔뻔함의 조국 요거 두 개 딱 합쳐놓으면 누구냐면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젊은 조국이 이준석이고 늙은 이준석이 조국이다 라고 말했던 그 파트는 뭐냐면 뻔뻔함 그리고 부도덕한 성에 대해서 부도덕한 이게 늙은 이준석이 이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파트는 어떤 파트? 성에 관한 파트. 이준석은요 어떤 것 하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게 사적인 영역에서의 도덕성이 갖춰졌을 때 공적인 영역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맡았을 때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적인 영역에서 조차도 완성되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부정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 학력 비리 이런 걸로 이제 부패했는데 그거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데 이게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판에서 뭘 하려고 하니 다 부정이다라는 거죠. 다 부패다라는 거죠. 왜냐?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정통인 방법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사실상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준석 게이트입니다. 이준석 게이트에 거론되고 있는 명태균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해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에 입회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어떤 자료들을 확보를 했냐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PC들 다 복원했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제출한 폰 3개, 그 다음에 USB까지 제출했죠. 그러니까 상당한 양, 그것을 변호인이라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복원된 카카오톡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준석이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의논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 좀 해달라는 취지를 논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대통령 측에다가 본인 좀 어필해달라고 하는 걸 상의까지 하는 친구다 라면서 하수다 그거 아유 저질스러운 놈 이런 뜻을 좀 담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 풋 했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센 척 하는데 실제로 가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런 스타일 보이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그래 놓고 쉽게 얘기하면 뒤로 가서 나 좀 잘 봐줘 말 좀 잘해줘 이래 놓고 지금 와서 쏙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7불사 회동 이후로 본인은 발 빼고 나는 거기에 관여한 적 없어. 나랑 명태균 게이트와 관계됐다고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웃기는 짓이다라는 뜻을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내 좀 어필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12일 날에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악의 축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9월 5일에 이준석이 성상납 무고에 관련돼서 최종 불기소가 떨어집니다. 9월 5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6일에 금요일 날 6시 넘어서 그 강신업 변호사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만들 수 없죠. 주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좀 끝내고 난 다음에 물 좀 흐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이슈를 터뜨리려고 굉장히 시간도 좀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월 5일에 이준석의 불기소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9월 6일날 발표가 나는데 9월 5일에요.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제보자 A, B 의원 이러면서 단독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많은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이 이거 공천 이거 터트리면서 무혐의 받자 족쇄가 풀리자 뭐 하나 건수 터트렸네, 딜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좀 있었죠. 이준석이 아무리 성상납 이 혐의에 휘말려가지고 본인은 뭐 불기소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의 내용이 어떻냐면요. 제가 검찰의 내용을 띄워드릴 건데요. 7억 각서, 김철근이를 새벽 1시에 대전 유성에 내려보내서 그 첫 제보자의 입막음용으로 썼던 그 7억 각서는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증거 불충분. 이 증거 불충분은 뭐냐면 성매매를 했다라고 특정됐던 그 여성이 이준석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이 부분을 검찰이 취해서 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러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7억 각서를 가지고는 성상납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여성이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이준석의 족쇄가 풀린 겁니다. 너무 웃긴다라는 말이죠. 이준석이 뭐 나와서 성상납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뻔뻔하게 애초에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다 라며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대선 지선 이후 대통령이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면서 되게 강한 척 했었는데 뒤로는 명태균 씨에게 구명 로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웃긴 일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라는 작자가 이런 작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저 좌파진영 그리고 개혁신당은 김소연 변호사가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으로 이준석 죽이기에 몰두해서 지금 사건의 본질을 아예 이준석을 타켓으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변호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변호인은 그 변호를 맞는 업무에 충실을 한 거고 그 충실한 과정 속에서 이준석의 카톡들이 복원이 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부분을 취하면서 언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굉장히 지금 왁구를 딱 잡죠. 개혁신당이나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이준석 죽이기에 김소연이 투입돼서 용산에 입으로 지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3천만 원짜리 똥개에 지금까지 그런 부패한 권력 노름이 인제서야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드러난다라는 게. 자, 지금까지 보면요. 칠불사 홍매화 사건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벽 1시에 명태균 씨가 준서가 내려와봐. 네? 똥개가 내려갑니다. 3천만 원짜리 똥개가 3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내려가서 칠불사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의 비례대표 1번에 대한 약속을 하고 3시간 동안 그리고 이준석은 3월 1일 행사로 올라간 다음에 천하람이 칠불사에 남아서 3시간, 4시간 기자회견문을 작성합니다. 올라간 이준석이 그 개혁신당 사람들과 4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이때 개혁신당의 이미지와 김영선 전 의원이 맞지 않는다라고 김종인 틀었겠죠. 그래서 1번, 3번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끝내고 끝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준석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준석의 공천 개입을 여기다가 김건희 여사 이름을 딱 넣어서 우리 한번 작품 만들어 볼까? 성상남 무고죄에 대해서도 불기소 나고 그러면서 뉴스토마토에 술 처먹은 척 하면서
흘린다라는 거죠. 제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 기자들 입장에서도 절대 술 먹고 의도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발설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처먹고 의도적으로 제보한 이준석, 이 큰 그림은 성상남 무고죄 하나 딱 털고 나니까 본인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명태균을 치기 위한 작업으로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타쌍피로 그렇게 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왁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왜냐 그냥 명태균 씨가 어버버 하면서 당해야 되는데 김소연이라는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건으로 흐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짠 그 왁구에서 부작용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카톡 복원되고 김종인과 이준석이 검찰 소환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명 로비, 성상납에 대한 구명 로비, 이것뿐만 아니라 하버드 학력에 대한 구명 로비도 했습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 뭐 중앙 정치인들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그만 파라고 한 사람들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끝내야 하는 거라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가야 되는 한국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작자들이 지금 한국 정치판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에 우위에 있어야 할 정치인들이 정말 한없이 검은 물에 담궈져 있다라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이참에 이준석, 김종인 같은 이런 권력 추종자들, 기회주의자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꾼들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TV였습니다.